허리케인 에린이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해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높은 파도와 이안류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 해변은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샌디에이고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갔던 한인 학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비자 기간이 초과된 불법 체류 상태로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뉴욕 뉴저지 이민 법원에 부모 없이 미성년자 자녀 홀로 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국 심사에서 반미주의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멸시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이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철제 장벽에 검은색 페인트 칠을 지시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검은색 철제 장벽이 뜨거워져 불법 이민자들이 장벽을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해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육지엔 상륙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파도와 이안류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 해변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에린의 중심이 북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바하마 동쪽을 지나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카테고리 5의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대한 에린은 이후 2등급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최대 지속 풍속은 시속 105마일, 중심은 최대 230마일의 초대형 허리케인입니다. 기상청은 에린이 육지에 상륙하진 않겠지만 지역에 따라 많은 비를 뿌리고 해안 지역엔 홍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이안류 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10피트에서 20피트 이상의 높은 파도도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오늘과 내일 주요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해변을 찾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저지쇼어와 남부 해변 지역에도 수영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일원은 오늘과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3개에서 18개 사이에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보관들은 그중 5개에서 9개 사이가 최소 풍속이 시속 74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갔던 한인 학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IC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비자 기간이 초과된 불법 체류 상태였는데요.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샌디에이고 출라비스타에 위치한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 유경진 씨를 비자 기간 초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 KPBS에 따르면 유 씨 체포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유 씨의 자녀들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IC 요원들은 유 씨에게 전 남편과의 연락을 허용했고 자녀들은 현장에서 전 남편에게 인계됐습니다. 유 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임에서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HS에 따르면 유 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7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2년 이민청문회에 출석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씨는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3년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절차 진행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 씨의 체포 소식에 지역사회에서는 IC의 체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를 끌고 가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IC의 체포 방식이 역겹고 수치스럽다는 비판입니다.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뉴욕 뉴저지 이민 법원에 부모 없이 미성년자 자녀 홀로 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비영리 매체 뉴저지 스팟라이트가 올 여름 뉴욕 이민법원의 실태를 심층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추방 재판에 회부돼도 부모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체자인 부모가 이민법원에 함께 출석했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합법 체류 신분의 타인에게 맡겨 출석시키는 이례적인 장면들까지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체포를 두려워한 어머니가 중학생 딸을 홀로 재판에 출석시켰다가 판사 명령으로 법정으로 온 사례 등을 소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로 인해 이민자 가정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민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미성년자 및 성인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한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하는 뉴저지 이민자 자녀 컨소시엄에 연락했지만 대기자 명단에 있다는 편지를 이민법원 판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에 따르면 1997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민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27만 6,886명 가운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12만 5천여 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민법원의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지금 전국 이민법원 곳곳에는 자진 출국하라, 유죄를 인정하라는 문구에 포스터가 붙어있는 등 일반 법정에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입국 심사에서 반미주의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멸시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이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하기 위해 입국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SNS 검사를 포함해 반미주의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의 정책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민관리관들은 신청자가 반미 또는 테러 조직에 연루되었는지 또는 반유대주의 활동에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6월 이민심사에 이미 도입한 SNS 심사가 확대돼 반미적 활동에 대한 검색도 포함된 것으로 이민 옹호자와 변호사들을 놀라게 할 만한 제한 강화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정책 업데이트에는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랙에서는 보도 자료에서 미국의 혜택은 미국을 멸시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미주의를 근절하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엄격한 심사 및 조사 조치를 최대한 시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업데이트에선 반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CNN은 반미주의 심사가 발표된 뒤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온라인 포럼에서 무엇이 반미로 간주되는지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호한 표현과 명확한 정의 부족으로 인해 이민국 직원들이 실질적인 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철제 장벽에 검은색 페인트 칠을 지시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검은색 철제 장벽이 뜨거워져 불법 이민자들이 장벽을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뉴멕시코주 센타 테리사에서 CBP 당국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경 장벽에 칠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놈 장관은 장벽의 구조를 보면 매우 높아서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늘 우린 이 벽을 검게 페인트 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기온이 높은 이곳에서 검게 칠하면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며 장벽을 오르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을 흡수하는 검은색으로 벽을 칠해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놈 장관은 우린 남부 국경 장벽 전체를 검게 칠해 사람들이 우리 국가에 불법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방법을 어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옳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미국 시민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칠 작업과 함께 국경 장벽엔 카메라와 센서 등 추가 기술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놈 장관은 칠 작업이 향후 장벽이 녹슬지 않게 보호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달 남부 국경 장벽 강화에 460억 달러를 배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놈 장관은 하루 0.8km씩 장벽이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으로 올해 들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는 현저하게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월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6,070명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6월의 경우 8만 3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었고 2023년 6월엔 9만 9천 명, 2022년 6월엔 19만 2천여 명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IC 구금시설 총격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된 한인이 극자단체 회원들에게 총격전에 대비한 전투훈련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검찰 조사 결과를 인용, 댈러스 지역 극좌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송한일 씨로부터 전투 훈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송 씨가 극좌 단체인 앨런 포크 존 브라운 건클럽과 사회주의 총기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근접 전투, 대규모 총격전에 대비한 훈련 등을 매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씨가 소속돼 있던 극좌 성향 단체들은 지난 2023년 무렵 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훈련은 주로 송 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알링턴 지역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송 씨에게 무장 훈련을 받은 용의자들은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에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씨는 지난 17일 연방교도소에서 진행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텍사스 대학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에 끌리게 됐다며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7월 4일 텍사스주 알바라도의 IC 프레디랜드 구치소 밖에서 극좌 단체 회원 10명과 함께 검은 군복 차림으로 요원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송 씨는 연방 요원 살인 미수, 폭력 범죄와 관련한 총기 발사, 불법 총기 구매, 테러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간 갈등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에 반발해 캘리포니아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측이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민주당 주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선거구 조정 법안의 입법 절차를 중단시켜달란 내용의 긴급 청원을 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주 헌법상 새 법안에 대한 검토 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회가 오는 9월 18일까지 선거구 조정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전체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연방 하원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오는 21일 통과시킨 뒤 오는 11월 4일 특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회에 이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위해 선거관리당국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가 이번 주를 넘겨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선거구 조정을 추진한 텍사스주의 경우 주의회가 구역 확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선거구 조정 권한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부여하고 이를 우회하려면 주의회를 거친 뒤 주민투표로 승인받게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소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팬데믹 이후 크레딧카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균 22%에 달하는 카드 이자를 피하기 위해 현금과 데비카드 사용을 늘리고 있고 카드 빚 상환을 위한 개인 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제공한 최신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1조 달러를 넘어섰던 크레딧카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율이 데빗카드보다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처음 감지된 변화로 크레딧카드 사용 자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 상황 속에서 크레딧카드 발급과 사용은 크게 늘었지만 가계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높은 카드 금리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도 발급 대상을 선별적으로 좁히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신규 부채를 더 신중히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크레딧 점수 집계 회사인 트랜스 유니온은 크레딧 카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억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카드 소비는 팬데믹 초기에는 감소했으나 여행과 외식 등 재량 소비가 회복되면서 2022년엔 데빗카드 대비 7배 이상 빠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데빗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7% 증가한 반면 크레딧카드 사용액은 5.65% 증가에 그쳤습니다. 트랜스 유니온의 분석에 따르면 연체율 하락과 함께 크레딧카드 잔액 증가세 둔화는 소비자들이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딧카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개인 대출 발급이 1년 전보다 18% 늘어나며 총액 2,5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22%에 달하는 크레딧카드 금리를 피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출을 통한 상환 후에도 1년 반 안에 다시 카드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어제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인 원성화 씨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모의 및 외국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징역 9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고 롱비치 항구 출항 컨테이너에 화기와 탄약 등 군사 장비를 숨겨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올해 6월에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 이듬해 12월 비자 만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물품 조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틱톡 계정에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동영상엔 미국이 돌아왔다, 안녕 틱톡이란 자막도 삽입됐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틱톡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부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은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흘러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 퇴출을 추진했지만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절반 이상 넘기는 방향으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8일 센트럴 할렘 지역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5번째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 확진자는 108명으로 이 중 14명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은 지난 7월부터 시작돼 맨해튼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내 10개 건물의 냉각탑 12곳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현재 모든 시설은 청소와 소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매년 약 200에서 700명이 레지오넬라균 감염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 정부가 의무적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받은 냉각탑은 약 1200개에 불과했으며 이는 2017년 같은 기간 5100개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뉴저지 펠팍타운 정부가 주차 미터기를 5년 만에 다시 교체합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최근 새 주차 미터기 교체 자금 마련을 위해 32만 5천 달러 규모의 지방채 발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운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전면 교체된 주차 미터기에 문제가 많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미터기 중 상당수가 고장 상태인데 관리 회사가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타운의 주차 위반 단속 업무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새 미터기는 동전과 크레딧카드, 모바일 등 요금 결제 방법이 다양하고 컬러 스크린 등을 장착한 것이 특징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